안녕하세요. 봉천동 황금손 햄찌입니다. 햄찌 클래스 제1강 프로크리에이트의 기본 기능 익히기 편을 준비했습니다. 저와 함께 그림을 그리면서 천천히 익혀볼까요? 자, 2048 픽셀의 사각형 크기로 새로운 캔버스를 생성해줍니다. 오늘 보고 그릴 그림을 옆에 켜두고 진행할 거예요. 동작에 레퍼런스를 켜줍니다. 레퍼런스 창을 띄우고 제가 공유해드린 이미지를 불러와 주세요. 옆에 띄워두고 보면서 진행하는 게 더 수월하겠죠. 이렇게 그림 그릴 준비를 해줍니다. 오늘 사용할 브러쉬는 기본 모노라인 브러쉬와 리사 펜슬, 소프트 도우 브러쉬입니다. 유료 브러쉬가 없으신 분들은 6B 연필 브러쉬와 보노보 브러쉬를 대체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슷하죠? 동작에 그리기 가이드를 켜줍니다. 편집 그리기 가이드를 들어가 보시면 2D 격자로 되어 있고요. 격자의 불투명도나 두께, 격자 크기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위쪽 바에서 색 조절도 가능해요. 내 눈에 잘 보이게 적당히 값을 조정해주고 완료. 자, 이 상태에서 관람차의 가운데 원부터 같이 그려볼게요. 모노라인 브러쉬를 선택해서 동그랗게 그려줍니다. 펜을 떼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한 손으로 화면을 선택해주면 정원이 만들어집니다. 이 원을 캔버스의 한 가운데로 위치시키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동 툴을 누르고 스크린에 맞추기 옵션이 보이죠? 누르면 자동으로 화면에 꽉 찹니다. 스냅을 켜준 상태에서 크기를 줄이고 이동시켜주면 이렇게 딱 걸리는 느낌이 들 겁니다. 가운데로 맞춰주면 되겠죠? 그리고 레이어를 왼쪽으로 밀어주면 복제 보이시죠? 복제를 하나 해서 크기를 키워서 가운데로 맞춰줍니다. 또 레이어를 하나 더 복제해서 크기를 줄여서 가운데로 맞춰주세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벌써 관람차의 가운데 뼈대를 다 그렸습니다. 새 레이어를 추가하고 이번에는 편집 그리기 가이드에 들어가서 다른 옵션을 사용해 볼 거예요. 대칭 보이시나요? 대칭 옵션에서 방사상을 눌러줍니다. 회전 대칭을 켜주세요. 아까와는 다른 가이드 선이 보이죠? 선을 하나 그어주면 이렇게 순식간에 만들어지죠. 지금까지 만들어줬던 레이어를 두 손가락으로 모아서 하나의 레이어로 합쳐줍니다. 참고 그림처럼 크기를 줄여서 적당한 곳에 배치해주세요. 새 레이어를 추가해서 그리기 도우미를 켜주면 보조라고 뜰 거예요. 앞에서 사용했던 방사상 기능으로 관람차에 달려있는 앉아있는 부분들을 그려볼 겁니다. 원을 하나 그려주고 손가락으로 눌러서 정원을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한 번에 그릴 수 있죠. 헷갈리니까 아래는 잠시 꺼두고 진행할게요. 이번에는 편집 그리기 가이드에 들어가서 다시 2D 격자로 변경해주고 아래에 그리기 도움받기를 켜줍니다. 그러면 선을 맘대로 그어도 반듯하게만 그어집니다. 딱 떨어지게 그리고 싶을 때는 그리기 도움을 받으면 되겠죠? 새 레이어를 추가하고요. 이번엔 채색을 진행해 볼 겁니다. 얘는 다 그렸으니까 그리기 도우미를 꺼줍니다. 그리고 레퍼런스화 시켜주세요. 그러면 다른 레이어들이 이 레퍼런스화 시켜준 레이어의 영향을 받습니다. 무슨 말이죠?
해봅시다. 새 레이어에 색을 부어 볼게요. 위에 선 레이어를 끄면 보세요. 영향을 받아서 이곳에만 채색이 되죠. 선 레이어에 바로 채색하지 않고 이렇게 분리하는 이유는 선과 겹쳐지게 채색이 되는 걸 방지할 수 있고 선이나 채색을 나중에 수정하기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초보자분들은 레이어의 개념을 이해하고 분리해서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헷갈리니까 배경 색상을 잠시 꺼두고 새 레이어를 추가해서 하얀색 창문을 채색해 줄게요. 그리고 얘는 불투명도 값을 줄여서 살짝 비치게 창문처럼 표현해 주겠습니다. 레퍼런스 레이어는 다 사용해 줬으면 꺼줍니다. 안 그러면 계속 영향을 주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 이제 가운데 원을 빛나 보이게 바꿔볼 거예요. 이 레이어 위에 새 레이어를 추가하고 클리핑 마스크에 체크하고요. 여기에다가 노란색을 선택해서 레이어 채우기. 두 레이어를 합쳐주세요. 조정에 빛 산란 효과를 줘볼게요. 펜을 화면에 대고 좌우로 움직여주면 우와, 빛나죠? 아래 옵션에서 크기나 번을 적당히 조절해줍니다. 우와, 벌써 이만큼 완성했어요. 이제 뒤에 배경들을 그려볼게요. 그 전에 레이어 정리를 한번 해줍시다. 이 세 개의 레이어는 병합해주고 오른쪽으로 밀어서 레이어를 다중 선택해준 다음 둘을 그룹화 시켜줍니다. 그러면 두 개가 같이 움직이죠. 크기를 살짝 더 줄여서 배치해주고 시작해보겠습니다. 어두운 남색으로 색을 부어줍니다. 더 어두운 색으로 새 레이어를 추가해서 저는 리사 펜슬 브러쉬로 변경할게요. 여러분은 6B 연필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듯하게 긋고 싶으신 분들은 그리기 도우미를 켜고 그려줍니다. 삐뚤삐뚤하게 자연스럽게 그려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게 좋더라고요. 이건 취향 차이입니다. 이번엔 새 레이어에 다른 그리기 도우미를 적용해 볼게요. 편집 그리기 가이드에서 대칭, 방사장 말고 수직으로 선택하고 회전 대칭을 빼주세요. 여러 옵션을 만져보면 이게 이거구나 하고 금방 아실 겁니다. 한쪽만 그려도 반대쪽도 완성되죠. 이렇게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소프트 도우 브러쉬로 배경에 그라데이션을 줘볼 거예요. 이렇게 쓱쓱. 저는 경계선을 좀 더 자연스럽게 하고 싶어요 하면 조정에 가우시안 흐림 효과를 사용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랫부분에는 밝은 색으로 텍스처 효과를 주고 싶어서 살짝 터치해 줄게요. 저는 이런 점 브러쉬가 있어서 별을 추가해 줄 건데 여러분은 없으시면 직접 찍으셔야죠. 이번엔 리사 펜슬 브러쉬로 덤불을 그려줄게요. 뒤에 레이어 하나를 더 추가해서 뒤쪽에 있는 덤불도 그려줍니다. 거의 오브젝트를 하나씩 그릴 때마다 레이어를 추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더 디테일하게 하고 싶다 하면 덤불 위에 클리핑 마스크 레이어를 추가하고 이 색보다 좀 더 밝은 색을 선택해서 가장자리가 빛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표현해주세요. 얘도 살짝 더 밝은 색을 선택하고 그려 넣어줍니다. 레이어를 합쳐서 정리해주고 이 둘을 선택해서 이것보다 아래로 내려주는 게 좋겠죠? 레이어 순서도 확인하면서 진행해주세요. 반대쪽에도 덤불을 넣어줄게요. 옆으로 밀어서 각각 복제를 해줍니다.
다중 선택한 다음 이동 툴을 눌러서 수평 뒤집기. 옆으로 옮겨주세요. 너무 똑같으니까 크기를 살짝 변경해서 베리에이션을 줍니다. 오, 쉽게 양쪽이 완성되죠? 이제 뒤에 구름도 추가해주고 마무리해줄게요. 살짝 심심하다 싶으면 구름에다가도 클리핑 마스크를 씌우고 소프트 도우 브러쉬로 이 색보다 밝은 색으로 그라데이션을 줍니다. 구름 레이어 위치를 변경해주고 복사해서 수평으로 뒤집어서 배치해주세요. 구름이 너무 튀는 것 같아서 구름 레이어의 불투명도를 살짝 낮춰서 눌러줄게요. 이렇게 완성입니다. 레이어 정리 한번 할까요? 그룹에서 빼는 방법은 끌어다가 밖으로 빼내주면 돼요. 필요없는 그룹은 삭제해주고 배경을 그려줬던 것들은 두 손가락으로 합쳐줍니다. 그러면 배경 하나, 돌아가는 거 하나, 동그라미들 하나 이렇게 3개로 정리해주고 다음 시간에 이 상태에서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넣어줄 거예요.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레이어 세팅, 기본적인 애니메이션 어시스트 기능들은 제 2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프로크리에이트를 처음 접하신 분들은 오늘 정말 많은 기능들을 사용해 보셨을 거예요. 아직 헷갈리고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건데 앞으로 저와 함께 그림을 하나씩 완성시켜가면서 반복하면서 천천히 익혀봅시다. 여기까지 따라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친구에게 공유하기까지 감사합니다. 우리 또 만나요. 안녕 엠린이들. 안녕.